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미국 요구 먹으면 탄핵당한다. 서서히 보이는 이재명 실형 외교라는 제목으로 마키노 요시히로가 포브스 재팬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했다면 민주당에게 탄핵됐을 것이다. 가로 안에는 요 민주당에게는 제가 넣은 글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에 공개된 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당선자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담 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51조 7천억 엔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거는 미국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SNS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합의문 등이 발표되지 않고 관세율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미 투자 사업에서 원금 상각 후라고는 해도 이익의 구하를 미국이 획득하는 것에도 강한 저항감이 있었다고 한다. 전직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3,500억 달러이나 투자할 바에야 25%의 관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주재 경험이 있는 한 경제 전문가는 계속되이는 관세와 비율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애초에 일본에 비해 대미 진출 기업이 적은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거액 투자를 단번에 결정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능청스럽고 한국 정부가 조심하다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근데 이 글을 읽고서 만약 3,500억 달러를 민생지원금이란 명분으로 국내 좌파 세력과 나눠먹기 모두 쓴다면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엉뚱하기는 합니다만 이 글을 읽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네요. 합의를 안 하고 끌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관세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미해결의 장으로 갈 것이냐. 그럴수록 어떤 다른 형태의 미국의 압박이 오지 않겠냐. 사실은 그 조지아주의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국 근로자 체포 구속 상태도 그거의 압력 형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좀 봐지기도 합니다. 정책주의 주장보다 전국 지지율을 중시하는 자세.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발언에서는 그의 권력 유지에 더는 남다른 진념이 느껴진다. 윤석열 지난 정부 시절 이 씨는 각종 의혹 사건을 안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법원에 나가면서 정치를 하는 상태였다.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무리한 협상은 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 지지율을 중시하는 자세가 그가 주창하는 실형 외교의 정체일지도 모른다. 그의 또 다른 불행이는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하거나 반미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은 했답니다.
아마도 북의 성곤리를 막고도 남북관계의 개선의 길을 버리지 않는 배경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머리로 믿는 문재인 지지파 등 여권 내 최좌파라고 그랬네요. 최좌파. 극좌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지지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가 중도층으로 지지를 늘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용 외교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동결은 중단,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정부, 전략적 혼선 유발, 북의도 말려들 우려도라는 제목으로 심석영 정영교 기자가 더중앙에서 9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의 1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를 동결, 중단, 중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북한이 이런 용어의 혼선을 파고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선 또다시 동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는 중단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비핵화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혼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된 별도의 보도 자료에서 삼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작 문서화한 결과물인 삼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썼는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한 것이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위원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복잡한 속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전략적 모호성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테두리 친 내용은 뒤의 내용의 연속을 미리 좀 여기다가 표현해 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END 이니시어티브는 순서가 아니라 서로가 추동되는 구조로 라는 것이며 세 요소의 선후관계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힘떨어진 비핵화, 북핵도 안고 사는 시대 됐다라고 정윤영 기자가 뉴스1에서 9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북은 핵 보유 고수, 한국도 현실적 해법 모색 시작, 협상 재개해도 북한 중도 이탈하면 핵 보유는 더 공고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비핵화, 디너클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엔드 이니시어티브를 제시했다. 이 중 비핵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밝힌 3단계 중단, 축소, 폐기 구상을 재확인하며 현실적 합리적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지만 중단과 축소를 공식화하며 현재의 북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을 설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 기준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핵무장 마이웨이 막지 못하자 대북 정책의 북핵 현실론 반영해나. 남북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두 국가 선언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정세 변화로 인해 한국 주도의 선비핵화 담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다 핵을 가진 정상국가로 인정할 수도, 그러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변수가 많다. 우선 교류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교류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 7년 전에 비핵화 협상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면에서 얘기한 것을 연결이 되는 거죠. 미일 죄송합니다. 미일 관세 합의 환영, 국익에 이바지하는 진전이라는 제목.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9월 24일 날 보도했는데, 뉴욕 시사발로 20화 시계로 수상은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시간에 입회 이야기를 실시했다. 잠깐 서서 얘기 나눴다, 이런 얘기죠. 양순에는 일미 관세 합의를 근거로 해 일미 쌍방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착실하고 적극적인 진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양국 관계의 전진을 환영했다. 입담은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때 이루어졌다. 회임을 앞둔 수상은 트럼프 시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의 일미 동맹의 중요성은 향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공식 만남은 아니고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개최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그 내외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리셉션 때 가가지고 뭐 입담했다, 그런 얘기네요. UN 미주도 평화 미지원 비판한 트럼프 사무총장에게 100% 지지. 제목만 우선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유엔 연설서 유엔 강력 비판, 내가 유엔 대신 전쟁 7개 종식시켜. 이 대통령 트럼프 조우 없었다. 지지부진 관세협상 유엔 총회에서 에이펙으로 이동하는가? 라는 또 뉴스 제목만 우선 아까 앞에 연결해서 좀 이런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토장된 유엔청에 트럼프는 난 평생 이스라엘 편이다. 그리고 앞서서 그 한반도 평화가 아니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이 2016년 7월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나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한 내 미국 핵무기 모두 공개해라. 두 번째, 남한 내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 및 검증을 해라. 세 번째, 한반도 및 인근에서 미국의 핵전력 전개 금지해라. 네 번째, 대북 핵 사용 금지 확약해라. 다섯 번째, 남한 내 핵 사용권 가진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속보, 이시바 총리 유엔 총회 연설하며 안보리 확대 필요성 강조. 9월 24일입니다.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 시간 24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일반 토론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 이사회 확대의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이시바 총리는 연설에서 현재의 유엔은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예로 들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임, 비상임 양측의 이사국 확대는 필요하다며 안보리 개혁의 단호한 실행을 강력히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팔레스타인 정세에 대해 이국가 해결이라는 고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취급한 것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은 아직 안 하지만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수사들 확실히 의견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댓글로서 시라토리 히로시라고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가 이 유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의문을 느낀다. 유엔 창설로부터 80년이라는 해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은 안보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5대 특권인 거부권이 인정되는 한 결국 유엔이 국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의견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이사국이 가진 특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은 룰을 바꿔서 7월 이상의 이사국의 찬동이 있으면은 거부권은 무효 등의 새로운 룰이야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안보리는 전승국 클럽일 뿐 아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댓글 같은 건 잘 안 보지만은 여기서는 그 댓글을 의도적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언론기관과 뉴스의 소비자인 구독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보통 자기네들하고 연결되는 전문가들, 이런 교수들 또는 전문가들한테 해설이나 댓글 이런 거를 좀 해달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전쟁 종식과 이민 문제 해결에 실패한 유엔을 비판하다. 캐서린 도일이 MBC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9월 24일.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요 정도면은 아주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방안에서는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더 스토필란드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롤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6년 전 마지막 의회 연설 이후 전쟁의 총성은 내가 두 대륙에서 구축한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고 말하며 7개월 만에 7번의 전쟁과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선전했습니다. 연설 후 트럼프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그는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린 레빗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월요일 기자들에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투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유로 등과의 다자회담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유엔에서 연설할 때 그는 세계주의 이념을 거부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일기 때도 계속 얘기를 했죠.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니까 자리가 다 꽉 차가지고 요 옆에 측면은 업저버들인 것 같고 요거는 유엔 회원국들인 것 같죠.
브라질의 이 실바 대통령이 어디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멀리 봐가지고는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꽉 차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제 가까이 찍힌 사진인데 브라질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할 때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것처럼 실패할 것입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유엔 탈퇴를 가속화하여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줄였고 지난주까지 대사직을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금요일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이 평화, 주권, 자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조직의 기원을 재조정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 뉴스의 투데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주의를 인정한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가자지구에서 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인정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식을 시키는데 노력도 안 하는 것들이 이건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사실 유엔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 국가들을 공격을 한 거네요.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석유 구매에 대해서 인도와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비오는 제재와 다른 모든 것에 집중하는 순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고 경고. 모든 것을 잘하려 하지 않고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읽게 됩니다. 텅빈 이재명 연설회장, 그렇다면 이시박 연설 때는 어땠을까? 이대남의 우회전이라는 유튜버가 한 것에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텅 빈 뉴스들을 내보낼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의 현재 그 국경 내지 위상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앞면을 바라보더라도 텅 빈 업소들도 별로 몇 명이 없고요. 신인균의 국방TV에서도 3분의 2는 퇴장했고 나머지는 딴짓을 하고 있고 이는 유엔청의 역대급 대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차이나가 경청해준 중국 측 인사들 열심히 여직원이 와서 타이핑도 하고 그랬다 그러네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보고 있다는데 이어폰도 안 끼었다면은 통역 안 듣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해봐도 많은 세계 국가들이 우린 관심 없어 이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미국, 한국, 일본의 고위 외교관들이 대만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킹과 박주민이 로이터에서 9월 23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외무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는 불안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계속 해온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세 나라가 무책임한 발언에 강력히 개탄하고 반대하며 대만 독립의 분리주의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대만 외교부는 우려의 표명을 환영했습니다.
샤오 광해의 대만부 대변인은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에게 대만은 대만 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미일 외무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전에도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한미일 공조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낸 거네요. 로이터에서. 미리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첨부 자료를